아이고,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아픈 건 어쩔 수 없어. 이 말 정말 맞을까요? 저는 이 말이 우리 노년층을 속이는 가장 큰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83세, 아직도 현직 의사로 일하고 있는 김영수입니다. 10년 전, 저도 여러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온몸의 관절이 쑤셨고 허리를 펴는 것조차 5분이 걸렸습니다. 처방전을 쓰는 의사였지만 정작 제 통증은 해결하지 못했죠. 나이 탓이겠지라는 생각으로 그저 견디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진료실에 찾아온 94세 할머니가 저보다 더 활기차게 걸어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지팡이도 없이 허리도 꼿꼿하게 펴고 제 앞에 앉으셨죠. 선생님, 비결이 뭐냐고요? 매일 씻을 때 특별히 관리하는 몸에 내 부위가 있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할머니께 배운 방법을 실천했고 제 환자들에게도 알려드렸습니다. 결과는 믿기 힘들 정도로 놀라웠습니다. 저 자신부터 통증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1시간 산책을 하고 일주일에 3번은 수영장에도 갑니다. 제 환자 중 78세 이정숙 할머니는 10년간 잠들기 위해 매일 수면제를 드셨는데 이 방법 덕분에 이제는 자연스럽게 숙면을 취하십니다. 정말 간단한 방법인데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을까요? 아마도 너무 단순해서 또는 이것으로 돈을 벌 수 없어서일 겁니다. 요즘은 건강 정보가 넘쳐납니다. TV에서도 인터넷에서도 심지어 우리 자녀들의 입에서도 건강 조언이 끊임없이 쏟아지죠. 하지만 정말 우리 나이에 맞는 정보는 얼마나 될까요? 젊은 사람들을 위한 운동법, 비싼 보약, 효과 없는 건강식품. 이런 것들 사이에서 우리는 길을 잃기 쉽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에는 4군데 숨겨진 부위가 있는데 이곳을 매일 제대로 씻고 관리하면 많은 건강 문제들이 완화될 수 있다는 걸 아셨나요? 저와 제 환자들의 경험으로는 복잡한 운동이나 비싼 약보다 이 4부위를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집에서 샤워할 때 몇 분만 투자하면 되는 간단한 방법인데 효과는 놀랍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몸의 4가지 특별한 부위와 그곳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많은 의학 논문에서도 증명된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은 환자에게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방법들은 특별한 도구나 비싼 약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매일 씻을 때 몇 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영상을 계속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은 세대가 건강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는 비결을 매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첫 번째 중요한 부위는 바로 겨드랑이입니다. 여러분, 겨드랑이가 우리 몸의 면역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고 계셨나요? 저희 병원에 10년간 매 겨울마다 감기로 고생하시던 75세 이춘자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여러 종류의 비타민과 한약을 드셨지만 별 효과가 없었죠. 병원에 오실 때마다 영수 선생님, 나이 들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춘자 할머니께 겨드랑이 관리법을 알려드린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겨울 할머니는 단 한 번만 감기에 걸리셨고 증상도 훨씬 가벼웠다고 하셨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옥스퍼드 대학의 면역학 연구에 따르면 겨드랑이 부위에는 우리 몸에 독소를 배출하는 중요한 림프관이 모여 있습니다. 림프절이 집중되어 있어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겨드랑이에는 림프절은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인 백혈구가 모이는 곳이기도 하죠. 이 림프관이 막히면 독소가 쌓이고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겨드랑이를 씻을 때 그저 비누로 대충 문지르고 지나가기 쉽습니다.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샤워할 때 겨드랑이를 미지근한 물로 약 1분간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씻어주세요. 너무 뜨거운 물이나 너무 차가운 물은 피하시고 중성 비누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한 화학 성분이 들어간 비누나 데오드란트는 피부를 자극해 오히려 림프절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도쿄 의과대학의 연구팀이 65세 이상 어르신 2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겨드랑이, 림프 마사지를 정기적으로 받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감기 발생률이 37% 낮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수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을 줄 몰랐어요. 제가 평생 약국에서 면역력 높이는 약만 찾았는데 정작 중요한 건 제 몸을 어떻게 씻느냐였네요. 겨드랑이 씻기가 끝나면 수건으로 부드럽게 톡톡 두드려 물기를 제거하세요. 강하게 문지르는 것은 피부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저녁 시간에 겨드랑이 부위를 손바닥으로 10회 정도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이 마사지는 림프에게 순환을 돕고 노폐물 제거를 촉진합니다. 제가 미국 연수 시절 하버드 의대 면역학 교수가 말씀하신 게 기억납니다. 노년기 면역력 감소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관리 부족의 결과인 경우가 많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제 환자 중 82세 박상철 할아버지는 평생 담배를 피워 호흡기가 약하셨습니다. 겨드랑이 관리법을 알려드린 후 3개월 만에 할아버지는 숨쉬기가 한결 편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았지만 분명한 개선이 있었던 거죠. 겨드랑이 관리의 또 다른 장점은 어깨와 팔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는 종종 겨드랑이 부위의 림프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5분만 겨드랑이를 가볍게 마사지해주면 다음날 아침 어깨의 뻣뻣함이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스위스의 노인병 전문의들이 발표한 연구에서도 취침 전 겨드랑이 마사지가 노인들의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고 아침 관절 경직을 감소시킨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춘자 할머니는 6개월 동안 이 방법을 실천한 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수 선생님, 저 요즘 손주들이 감기 걸려도 저는 멀쩡해요. 손주들이 오히려 제가 뭘 먹는지 물어볼 정도예요. 할머니는 특별한 약을 먹은 게 아니라 그저 매일 겨드랑이를 제대로 관리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복잡한 운동이나 비싼 보약이 아닌 그저 샤워할 때 겨드랑이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높아지면 감기 같은 가벼운 질환부터 더 심각한 건강 문제까지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면역력이 약해지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제대로 관리만 한다면 80대, 90대에도 건강한 면역 체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숙면을 돕는 숨겨진 부위, 허벅지 안쪽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나요? 특히 다리가 저리고 불편해서 뒤척이다가 몇 시간씩 깨어 있으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 오랜 환자인 78세 이정숙 할머니는 1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밤 다리가 저리고 따끔거려서 1시간 이상 잠을 이어서 주무시지 못했죠. 수면제에 의존하다 보니 낮에는 또 졸리고 이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선생님, 나이가 들면 잠을 못 자는 게 당연하대요. 그냥 포기해야 하나요? 이정숙 할머니의 이 말씀에 저는 단호하게 아닙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노년기 수면 장애의 많은 원인은 우리가 평소에 간과하는 허벅지 안쪽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수면의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의 밤중 다리 불편함과 저림 현상은 대부분 허벅지 안쪽 근육과 혈관의 순환장애 때문에 발생합니다. 여러분, 허벅지 안쪽은 단순히 다리를 움직이는 근육이 아닙니다. 이곳에는 중요한 혈관과 림프관이 지나가서 몸 전체의 혈액순환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허벅지 안쪽이 굳고 막히면 다리부터 시작해 온몸이 무겁고 저리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앉아있거나 움직임이 적은 생활을 하는 어르신들에게 더 흔하게 나타납니다. 이정숙 할머니에게 허벅지 안쪽을 제대로 씻고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 방법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매일 샤워할 때 허벅지 안쪽을 미지근한 물로 약 2분간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씻어주세요. 손바닥 전체를 사용해 허벅지 안쪽을 무릎에서 사타구니 방향으로 가볍게 쓸어 올리듯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정맥 혈류의 방향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독일 베를린 노인의학센터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는 취침 전 허벅지 안쪽 마사지를 3주간 실천한 노인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수면의 질이 42%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야간에 다리 저림 증상도 현저히 감소했다고 하네요. 이정숙 할머니는 이 방법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수면제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고 3개월 후에는 거의 복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영수 선생님, 이제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5시간씩 잘 수 있어요. 10년 만에 처음이에요. 허벅지 안쪽 관리가 수면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몸의 대퇴신경과 혈관이 이 부위를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이 신경이 압박되거나 혈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다리의 불편함과 저림이 발생하고 이것이 수면을 방해합니다. 또한 취침 전에 간단한 허벅지 안쪽 스트레칭을 추가하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한쪽 다리를 구부리고 다른 쪽 다리를 바깥쪽으로 편안하게 벌린 자세를 15초간 유지하세요. 그런 다음 반대쪽도 똑같이 해줍니다.
양쪽 3회씩만 해도 충분합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노인건강연구소에서는 이러한 가벼운 스트레칭이 노인들의 수면 시간을 평균 45분 증가시키고 수면의 질도 향상시킨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 다른 환자인 81세 최용호 할아버지의 경우 매일 밤 다리 저림으로 4-5번씩 깨어 결국 새벽 3시부터는 아예 포기하고 일어나셨다고 합니다. 허벅지 안쪽 관리법을 시작한 후 최 할아버지는 밤중에 깨는 횟수가 1-2회로 줄었고 아침 6시까지 주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한결 가볍네요. 하루 종일 피곤하지 않아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팁을 드리자면 허벅지 안쪽을 씻을 때 너무 강하게 문지르지 마세요. 이 부위의 피부는 다른 곳보다 민감할 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그러나 충분한 시간 동안 마사지하듯 씻는 것이 핵심입니다. 스웨덴의 카롤린스카 연구소에서는 노년층의 수면 장애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신체 특정 부위의 관리 부족 때문일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허벅지 안쪽과 같이 주요 신경과 혈관이 지나가는 부위를 올바르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숙 할머니는 이제 매일 아침 잘 잤어요 라는 말로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지니 낮 동안의 활력도 달라졌고 기억력도 좋아졌다고 하십니다. 약물 없이 자연스러운 숙면을 취하는 기쁨을 다시 찾으신 거죠. 여러분도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보세요. 샤워할 때 허벅지 안쪽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씻고 취침 전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나비 자세라고 들어보셨나요? 바닥이나 침대에 앉아 발바닥을 마주대고 무릎을 바닥 쪽으로 천천히 눌러주는 자세입니다. 간단하지만 이 스트레칭이 여러분의 숙면을 돕는 놀라운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또한 잠옷은 넉넉하고 편한 면 소재로 바꾸세요. 꽉 끼는 옷은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다리 저림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할머니도 편한 옷으로 바꾸자마자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걸 느끼셨다고 하셨어요. 단 일주일만 해보시면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몸의 기둥이자 이동의 자유를 결정하는 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릎과 허리 통증의 원인이 사실은 발에 있다는 놀라운 사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무릎이나 허리가 아파서 걷기가 힘드신가요? 예전처럼 산책을 즐기지 못하고 집에만 계시나요? 놀라운 사실은 이런 무릎과 허리 통증의 원인이 사실은 우리가 가장 소홀히 하는 발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 환자인 74세 윤태규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윤 할아버지는 3년 동안 심한 무릎 통증으로 300m만 걸어도 쉬어야 했습니다. 무릎 주사도 맞아보고 비싼 영양제도 먹어봤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었죠.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선생님? 윤 할아버지가 체념한 표정으로 물으셨을 때 저는 그분의 발을 살펴보자고 했습니다. 예상대로 발의 관리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피부는 건조하고 갈라져 있었고 발가락 사이는 제대로 씻기지 않아 습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발의 혈액순환이 매우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호주 시드니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의 무릎 통증 중 약 60%가 발의 건강 상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발은 우리 몸의 기초가 되는 부위로 발바닥은 우리 몸의 작은 심장입니다. 발바닥이 건강해야 무릎, 허리까지 건강해집니다. 발바닥이 안 좋으면 무릎 통증, 허리 통증, 심지어 어깨 통증까지 유발될 수 있습니다. 발바닥에 있는 수많은 신경들이 온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윤 할아버지에게 발 관리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저녁 발을 미지근한 물에 15분간 담그세요. 물에는 소금 한 스푼을 넣어주면 더 좋습니다. 그 다음 발을 부드럽게 씻되 특히 발가락 사이와 발바닥을 꼼꼼히 씻어주세요. 발가락 하나하나를 손가락으로 감싸듯 씻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씻은 후에는 발을 완전히 말린 다음 보습 크림을 발라줍니다. 이때 발가락 사이에는 크림을 바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발가락 사이는 건조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바닥 마사지를 매일 5분씩만 해보세요. 골프공이나 테니스공을 바닥에 두고 발바닥으로 살살 굴리기만 해도 발에 쌓인 피로가 풀리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간단하지만 효과는 즉각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발바닥을 양손으로 가볍게 주무르듯 마사지해주세요. 특히 발바닥 중앙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면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일본 도쿄 노인의학연구소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이러한 발 관리를 한 노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보행거리가 평균 35% 증가했으며 무릎 통증도 현저히 감소했다고 합니다. 윤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시작한 지 2주 만에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발이 가벼워졌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바닥을 딛는 느낌이 달라요. 한겨울이 지나자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고 3개월 후에는 500m를 쉬지 않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발 관리가 무릎과 허리 통증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발에는 7,000개가 넘는 신경말단과 26개의 뼈, 33개의 관절, 100개 이상의 근육과 인대가 있습니다. 이 복잡한 구조가 제대로 작동해야 우리의 걸음걸이가 올바르게 유지되고 체중이 균등하게 분산됩니다. 발의 혈액순환이 좋지 않거나 발 근육이 약해지면 걸을 때 충격이 무릎과 허리로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만성 통증으로 발전하는 것이죠. 또 다른 환자인 77세 김미자 할머니는 허리 통증으로 10년간 고생하셨습니다. 척추 수술까지 고려하고 계셨죠. 하지만 발 관리법을 시작한 후 6개월 만에 허리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고 지금은 수술 없이도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하고 계십니다. 이제 손녀와 함께 동네 한 바퀴를 돌 수 있어요. 정말 꿈만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발을 씻을 때 너무 뜨거운 물은 피하세요. 피부가 건조해지고 혈관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노르웨이의 베르겐 대학에서는 노인의 발 건강과 전반적인 삶의 질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 매일 발 관리를 하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낙상 위험이 38% 낮았고 활동 범위도 더 넓었다고 합니다. 윤태규 할아버지는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동네 노인정까지 걸어가서 바둑을 두고 오십니다. 왕복 1.2km 거리입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영수 선생님, 발이 편하니 인생이 달라졌어요. 이제 할머니와 함께 여행도 다닐 생각이에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발 관리를 시작해보세요. 복잡한 운동이나 비싼 치료가 아닌 그저 매일 저녁 발을 제대로 씻고 마사지하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걷는 즐거움을 다시 찾으면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늘어납니다. 활동량이 늘면 근력이 향상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며 기분도 좋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노년을 위한 선순환의 시작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가장 소홀히 하는 부위 중 하나인 등과 두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통과 기억력 저하, 만성 피로의 숨겨진 원인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주 두통이 있으시거나 뭔가를 자꾸 깜빡하시거나 늘 피곤하다고 느끼시나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증상을 그저 나이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런 문제들의 원인이 우리가 가장 관리하기 어려운 부위인 등과 두피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 오랜 친구이자 환자인 82세 유재호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유 씨는 매일 아침 두통으로 시작해서 오후가 되면 기억력 저하와 극심한 피로감으로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영수야, 나 치매가 오나 봐. 사람 이름도 잘 기억 안 나고 약 먹었는지도 가물가물해. 많은 검사를 해봤지만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유 씨의 등과 두피 상태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예상대로 등은 굳어 있었고 두피는 건조하고 각질이 쌓여 있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등 근육의 긴장과 두피의 혈액순환 저하는 뇌로 가는 혈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특히 70세 이상 노인들에게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하네요. 유재호 씨에게 등과 두피 관리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매우 간단한 방법이었습니다. 먼저 등 관리입니다. 샤워할 때 등을 씻기는 어렵지만 긴 손잡이가 달린 부드러운 브러쉬나 수건을 이용하면 됩니다. 미지근한 물로 등 전체를 위에서 아래로, 옆에서 중앙으로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특히 어깨 날개뼈 주변과 허리 부분을 집중적으로 씻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집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두피와 머리카락 관리법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간단하지만 꾸준히만 실천하면 머리카락이 튼튼해지고 두피가 건강해져 기억력과 건강까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첫째, 야외 활동 후 저녁에는 꼭 머리를 감아 땀과 먼지, 노폐물을 깨끗이 제거하세요. 머리를 감을 때 물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게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뜨거운 물로 씻으면 두피가 건조해져서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샴푸 후엔 두피를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축축한 두피는 세균이 번식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루 2번 아침과 저녁으로 5분에서 10분 정도 두피 마사지를 해주세요. 마사지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마사지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두피의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모발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기억력 향상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식단에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특히 머리카락 건강에는 단백질과 비타민이 중요합니다. 생선, 콩, 두부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과 시금치, 당근, 호박 같은 비타민이 풍부한 채소를 많이 드세요. 특히 콩과 같은 단백질 식품에 함유된 이소플라본은 두피를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섯째, 빗질도 중요합니다. 머리를 빗을 때는 부드러운 빗으로 정성스럽게 빗으세요. 이렇게 하면 두피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정전기를 예방하여 모발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방법은 따로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단 몇 분만 투자하면 여러분의 두피 건강과 머리카락 상태가 크게 좋아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로는 큰 변화를 느끼기 어렵지만 최소 2주 동안만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저도 이 방법을 실천한 이후로 머리카락 빠지는 양도 확연히 줄었고 두피 가려움증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캐나다 몬트리올 노인의학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이러한 방식으로 등과 두피를 관리한 노인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 기능 테스트에서 28% 더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두통 발생 빈도도 현저히 감소했다고 합니다. 유재호 씨는 이 방법을 시작한 지 불과 10일 만에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머리가 맑아 두통도 덜하고 한 달 후에는 기억력도 좋아지기 시작했고 3개월이 지나자 오후에 극심한 피로감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등과 두피 관리가 두통, 기억력, 피로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등에는 수많은 신경이 지나가며 이 신경들은 뇌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등 근육이 긴장되면 이 신경들이 압박을 받고 결과적으로 뇌로 가는 신호 전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피의 혈액순환이 좋지 않으면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줄어듭니다. 이것이 두통, 기억력 저하, 피로감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또 다른 환자인 79세 박순자 할머니는 만성 두통으로 20년간 진통제에 의존하셨습니다. 등과 두피 관리법을 시작한 후 2개월 만에 진통제 복용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고 현재는 거의 복용하지 않을 정도로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고 가벼워요. 손자들 이름도 더 잘 기억나고 약 먹었는지도 확실히 기억나요.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이스라엘 테라비브 대학의 연구에서는 등과 두피의 혈액순환 개선이 노인의 뇌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장기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유재호 씨는 이제 매일 아침 신문을 읽고 시사 프로그램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예전에는 항상 피곤해서 TV만 멍하니 보셨다고 하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아보고 이웃들과 토론도 하신다고 합니다. 영수야, 내가 다시 젊어진 것 같아. 머리가 맑으니까 삶이 즐거워. 여러분도 오늘부터 등과 두피 관리를 시작해보세요. 혼자서 등을 씻기 어려우시다면 긴 손잡이가 달린 브러쉬를 사용하거나 벽에 수건을 걸어놓고 등을 문지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조금씩이라도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두통, 기억력 저하, 만성 피로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늘고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노년을 위한 또 하나의 열쇠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배운 4가지 관리법을 종합해서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꾸준히 실천했을 때 어떤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몸의 4가지 숨겨진 부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발, 그리고 등과 두피까지. 이 부위들을 매일 제대로 씻고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다는 것, 이제 아시겠죠? 사실 이 방법들의 가장 큰 장점은 간단함입니다. 복잡한 운동이나 비싼 약,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매일 샤워할 때 몇 분만 더 투자하면 됩니다. 하지만 간단한 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꾸준함입니다. 여러분, 꾸준함의 힘은 정말 위대합니다. 저는 60년 의사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기적 같은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감동적인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환자 중 8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모이는 건강한 노년 모임이라는 작은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에서 저는 지난 1년간 이 4가지 관리법을 알려드렸고 10분 정도가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지난달 모임에서 87세 김철수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겨드랑이 씻는 게 면역력과 무슨 상관이냐 싶었지. 근데 1년 동안 해보니 올해 겨울에 처음으로 감기에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손주들이 모두 감기로 고생할 때도 나는 멀쩡했지. 옆에 계시던 78세 이정숙 할머니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허벅지 안쪽 관리법 덕분에 10년 만에 수면제 없이 잠을 자요. 요즘은 새벽에 깨는 일도 거의 없어졌어요. 74세 윤태규 할아버지는 발 관리로 무릎 통증이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제 아침마다 아내와 30분씩 산책을 해요.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지팡이도 이제 거의 사용 안 해요. 82세 유재호 씨는 등과 두피 관리로 두통과 기억력이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요즘은 신문 읽고 책도 읽어요. 1년 전에는 집중이 안 돼서 포기했었는데 이제는 손주들이랑 퀴즈 대결도 해요. 가끔 이기기도 한다니까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꾸준함입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지만 매일 조금씩이라도 실천하면서 놀라운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이렇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하루에 단 5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매일 샤워할 때 겨드랑이 1분, 허벅지 안쪽 1분, 발 2분, 등과 두피 1분. 총 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나이에 뭘? 이런 생각은 버리세요.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회복하고 적응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장수 연구에 따르면 100세 이상 노인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바로 일상의 작은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평범한 일을 꾸준히 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라는 거죠. 저도 83세 나이에 여전히 진료를 보고 매주 테니스도 치고 손주들과 시간도 보냅니다. 1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입니다. 모두 이 4가지 관리법을 꾸준히 실천한 덕분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변화가 느리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2주, 1개월, 3개월.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는 더 분명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75세 이춘자 할머니는 6개월 동안 이 방법을 실천한 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내 몸이 내 편이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내 몸이 날 배신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함께 협력하는 느낌이에요.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꾸준함의 기적입니다. 작은 습관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고 그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지난달 건강한 노년 모임에서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모임 회원들이 모두 모여 각자의 변화와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자리에는 회원들의 자녀와 손주들도 함께했습니다. 87세 김철수 할아버지의 손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1년 전보다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피곤해서 쉬자고 할 정도예요. 회원들은 서로를 격려하고 어려운 날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노년을 위한 또 하나의 비결입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웃이나 친구들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서로 격려하고 경험을 나누다 보면 꾸준히 실천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 샤워할 때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발 등과 두피에 조금 더 신경 써서 씻어보세요.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요. 6개월 후, 1년 후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달라져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더 건강하고 더 활기차고 더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 기억력 향상을 위한 간단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